저번 시간까지 이제 66페이지 있는 문제입니까? 그 각도, 시계에서 어떤 분침과 시침의 각도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시간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여러분과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교재 68페이지겠죠. 첫 번째 문제는 이건데, 이건 너무 쉽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문제를 풀려고 갖고 나왔습니다는 뭐 생략을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제 이제 2번이죠. 자, 2번은 보면 1시간에 6분씩 빨라진 시계가 있다. 어느 날 오후 3시에 이 시계를 정확히 맞춰 놓았다. 근데 이 시계는 같은 날 오후 5시 45분을 가리킨다. 정확한 시계는 오후 몇 시 몇 분을 가리키는가. 자, 그러니까 1시간에 이제 원래는 어떤 시계는 60분을 갔는데 이건 66분을 간다는 거죠. 66분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에서 다시 45분까지 얼마나 걸리냐. 이것이 2시간, 이것은 이제 2시간 45분이 걸린 거죠. 이걸 이제 분으로 환산하면 이제 120 플러스 45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165분 걸린 겁니다. 165분. 그렇죠. 자,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거의 다 힌트를 줬어요. 거의 힌트를 준 상태에서 여러분은 정확한 시계는 이것은 빠른 시계인데 정확한 시계는 몇 시 몇 분을 가리키는가 이걸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이걸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이 60분과 66분 이 비가 우리가 실제로 가는 시간은 몇 시간을 가느냐 x 시간 대 165분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10대 11이 되죠. 10대 11은 이제 x 대 165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사실은 이 속도가 60과 66분은 이것이 이제 1.1배 빨라진 겁니다. 1.1배. 그러니까 이걸 구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165를 1.1로 나누면 되죠. 이걸 구하면 이것은 1650을 11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165를 1.1로 나눠주면 돼요. 그럼 이것이 150분이 나올 거야. 150분. 그러니까 3시부터 5시 45분까지가 165분이기 때문에 150분을 가려면 3시에서 150분 이건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 이제 다시 30분이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요. 이것이 이제 2번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건 빨라진 시계 말고 이제 느려진 시계라든지 모든 1시간에 몇 분 빨라진다, 느려진다는 모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죠. 이건 뭐 하나의 뭐 6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답이 이거로 정해졌지만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이 뭐 하루에 뭐 몇 분 빨라진다 그렇게 해도 나올 수 있을 테고 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0분에 1분 빨라진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거를 응용돼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좀 상당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와준 적도 있고요. 자, 인천과 뉴욕 사이엔 14시간의 시차가 난다. 이게 사실 이렇게 14시간이 납니다. 단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썸머타임이 있어갖고 이게 아마 3월 달인가 그제 3월 한 중순경부터 이것이 이제 1시간이 당겨졌다 느려졌다 합니다. 바로 이제 6개월간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없죠. 그래서 시간차가 이제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데 아무튼 이건 주어질 테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인천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15시간 걸린다. 바로 8월 8일 오후 5시 8월 8일 그리고 오후 5시에 출발한 비행기가 바로 현지 시간으로 몇 시 몇 분에 뉴욕에 이건 이제 인천이죠. 인천 국제공항을 출발한 것이 뉴욕 공항에 며칠 몇 시 몇 분에 몇 시에 도착하겠는가 뭐 시간만 맞으면 되죠. 이제 분은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돼. 먼저 이것은 14시간 시차 차이가 나고 15시간 걸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시차는요, 이렇게 어떤 이 태평양을 봤을 때 태평양에서 이렇게 가로질린 선이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태평양 이 가운데 날짜 변경선이 있거든요. 이게 요 북극으로 봤을 때 북극 그리고 요 맞은편짝에 이것이 그린위치 천문제, 그러니까 영국 그린위치 천문제가 이것이 어떤 표준시를 정하는 내용이죠. 표준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동경, 이쪽으로 가면 이제 서경으로 따지는 과정에서 이 동경으로 가면 이것은 동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이것은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이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동경 135도 있죠. 135도 있습니다. 135도. 이 각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내요. 각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체 360도, 360도가 이것이 이제 24시간 차이 나는 거죠. 360도가 24시간.
그럼 이걸 360을 24로 나누면 이게 15가 나올 거예요. 15. 15에다가 24를 곱하면 여긴 동경, 서경에 관한 얘기가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는 문제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15시간, 15도마다 그것이 1시간씩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15도마다. 그런 식 문제가 그 전에 우리가 다른 시험, 철도공고사에서 나와준 적이 있어요. 15도마다 1시간 차이가 난다. 그리고 각각 이제 예를 들어서 동경과 바로 우리나라랑 바로 뉴욕에 대한 어떤 이 차 동경 몇 도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차이가 나냐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 이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거꾸로 이제 어떤 비행기 시차와 이제 걸린 시간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뭘 얘기하려냐면,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 거꾸로 이제 미국은 이제 이 반대편에 있죠. 반대편 이 정도에 있습니다. 미국 아메리카가. 자 그렇다면 이것이 몇 시간? 14시간 차이 나는데 이쪽은 빠르고 이쪽은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4시간 빠른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14시간 빠릅니다. 14시간 빨라. 자, 그러니까 14시간 빠른 단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8월 8일 오후 5시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뉴욕에 15시간 걸려. 그럼 뉴욕에 몇 시에 도착하겠는가를 구하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설명이 좀 많았는데 우리가 벌써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답은 나와 있어요. 이걸 좀 여러분이 좀 구체화시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이 미국 뉴욕보다 14시간이 빠르단 말이야. 그럼 만약 14시간 차이가 난다면 14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뉴욕까지가 14시간 걸린다면 이때 출발하고 나서 8월 8일 오후 5시 출발하고 나서 이쪽에 도착했어. 근데 얘는 14시간이 늦어. 근데 또 14시간 걸려. 그러면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후 5시가 되는 거야. 자, 그렇죠. 우리나라 14시간 빠른데 결국 이제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걸려서 갔어. 그럼 14시간 후에 그 시간은 현재 우리나라 시간과 똑같을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14시간 되면 똑같은데 지금 15시간이잖아. 14시간을 뺀 다음에, 그지? 15시간을 더해주는 거야. 14시간을 뺀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보다 14시간 늦다는 거고, 15시간 걸렸으니까 15시간을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결국 바로 1시간이 추가되는 거죠. 1시간. 1시간 추가되니까 이제 여기서 오후 5시가 이제 오후 6시가 되는 겁니다. 8월 4일 당일날. 그 다음날이 아니라 당일날 오후 6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엄청난 어떤 이득을 봤죠. 바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14시간을 타고 15시간을 타고 갔는데 시간은 1시간뿐이 흐르지 않았어. 그럼 우리는 나머지 14시간을 벌은 거죠. 그죠? 벌었다는 것은 이제 그 뉴욕에 계속 있는 한. 근데 거꾸로 이제 뉴욕에서 우리나라 오면, 거꾸로해서 뉴욕에서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랑 더하기 때문에 이것은 14시간 동안 오지만 29시간 차이 나는 거야. 29시간. 그러겠죠? 그러니까 14시간 걸리고 14시간 시차 나고 15시간 걸리기 때문에 더하면 29시간이죠. 29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난 14시간, 15시간 동안 왔지만 그것은 날짜가 하루 지나고 5시간이 또 지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갈 때 우리가 얻은 그런 시간을, 벌은 시간을 이제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의 원리가 이제 시차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시차 문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그 원리를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이제 이거를 외우지 말고. 자, 시간에 관한 이제 몇 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다시피 이제 그 다음 우리 교재 이제 그냥 70페이지죠. 나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나이. 자, 우린 나이는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자,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모두 나이는 1년에 그지 꼭 한 살씩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A의 나이가 20이고 B의 나이가 20이라면 N은 연후 A의 나이는 A 플러스 N, B의 나이는 B 플러스 N이겠죠. 그래서 이 나이를 본다면 두 사람의 비율. B는 항상 변하게 돼 있어. 두 사람의 나이의 비는 항상 변하게 돼 있어. 그 비율은 점점 작아지게 돼 있죠. 하지만 차는 항상 일정하죠. 자, 알겠죠? 똑같은 나이를 먹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지 30살에 그지 뭐 한 살을 난 딸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것은 현재는 바로 몇 살 차이 나죠? 29살 차이 나면서
동시에 B는 30배죠. 근데 10년 후 어떻게 될까? 10년 후, 뭐 9년 후. 9년이 지나면 얘는 바로 39살이고, 얘 9년이 지나면 10년이죠. 10살입니다. 결국 아까는 30배지만 지금 현재는 3.9배가 되잖아. 그지? 하지만 차는 여전히 똑같이 29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는 항상 변하지만 변하는데 작아지는 거죠. 아까 30대 1대 30B가 여기서 3.9배가 됐으니까 차는 이때나 지금은 일정하다. 이 원리가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죠. 한 번만 봐두면 이제 그 의미를 금방 여러분이 알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몇 개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식의 문제까지는 그렇고 몇 가지 기본적인 유형을 위주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문제가 이제 2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래요. 자, 현재 아버지와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3배이고, 형의 나이는 동생 나이의 2배이다. 4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4배이고, 4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몇 배인가? 아, 요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그지, 나랑 아버지 형과 낳기 때문에 좀 어렵네. 그보다 이제 좀 쉬운 문제가 이제 1번이죠. 이게 좀 어렵다면 한번 1번을 풀어보고 한번 풀어보시던가.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표를 만들면서 풀어보는 게 좋겠죠. 나가 아니라 동생이네요. 그지? 동생. 자, 됐죠? 그러니까 여기 현재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3배이다.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3배이다. 곱하기 3이 된다는 겁니다. 3배면 현재 계속 형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2배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배지만 이제 동생의 나이가 제일 적기 때문에 동생의 나이를 x로 본다면 형의 나이는 동생의 나이의 2배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2x가 되는 거죠. 2x. 그리고 현재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3배니까 이거 3배니까 6x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이것이 현재. 4년 전이니까 여기서는 x-4가 되는 거고 이것도 2x-4가 되는 거고 이것도 6x-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4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4배이다. 이거죠. 아버지 나이는 형의 나이의 4배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2x-4의 이것의 4배가 6x-4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4년 전이다. 똑같이 뺐으니까. 자, 여기서 풀면 이제 이걸 전개시켜서 풀면 이것이 8x-16은 이것이 6x-4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2x가 되고 이걸 넘기면 이것은 12가 되죠. 그래서 x는 6이 됩니다. x는 6. 그럼 여기다 x를 6을 집어넣는 거죠. 6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x가 6이기 때문에 자 6을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면 여기 2 여기다 6을 집으면 6이 12에 4니까 8. 뭐 이것까지 구할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4년 전에 아버지 나이는 이렇게죠. 여기까지 6을 집어넣겠네요. 6, 6이 36에 4니까 그지? 이것은 32. 4년 전 아버지 나이는 동생 나이 몇 배인가? 몇 배? 그래서 16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6배가 나와주는 거야. 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으리라고 봐요. 말대로 이제 어떤 나이에 관련된 그런 식의 간단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응용돼서 나오면 뭐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6번을 보니까 이거 말고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 이제 부모,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부모에 관련 게 나오죠. 부모는 이제 그치? 부와 모 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모두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수의 나이는 지금의 10년 후에 어머니 나이 2분의 1이 되고 28년 후에 어머니 나이의 8분의 5가 된다. 현재 지수의 나이는
자, 이것도 이제 말대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뭐냐면 이것이 현재, 그리고 여기 10년 후, 그리고 여기 28년 후가 되는 거죠. 10년 후, 28년 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수고 이것이 어머니가 되는 거, 어머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나이는 똑같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x죠. x라 놓고 시작하죠. 현재 지수의 나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x라 놓고 나머지 조건에 맞는 식을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과 8분의 5를 이용해야겠죠. 현재 보니까 이제 식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지수가 두 개라도 될 거고, 보니까 어머니 나이도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어머니 나이를 y라 놓고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10년 후니까 이것은 x 플러스 10, 여기가 y 플러스 1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28년 후니까 그대로 x 플러스 28, y 플러스 28이 될 겁니다. 자, 처음 내용은 28년 후 어머니 나이에 지수 나이는 지금부터 10년 후 어머니 나이의 2분의 1이 되고, 10년 후 어머니 나이의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요때 이것은 이것의 2분의 1이다. 이런 식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28년 후 이것은 어머니 나이에 이것의 8분의 5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어머니 나이에 8분의 5다. 이것은 2분의 1이다. 그래서 말대로 이제 여기다 양면에다 2를 곱하면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8을 곱해서 또 식이 나오겠죠. 이 두 가지에서 이제 y를 소구시키는 식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 2를 곱하고 양면에다 이제 8을 곱한 다음에 y를 소구심으로써 현재 지수 나이니까 x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2를 곱하고 8을 곱하고 다시 정리해서 푸는 과정이.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풀 수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풀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정확히 답을 내보세요. 자, 요거까지 해갖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7번, 8번, 9번까지 있는데 특히 8번, 9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처음 보는 사람은 거의 못 풀 정도로 어려운데, 여러분 이제 이런 시험을 준비한다면 8번, 9번까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당장은 필요 없다면 이제 넘어가지만 시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제가 넘기지, 뭐 그동안 뭐 덜 중요해서 넘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평균에 관한 문제. 이 평균은 우리가 그 전에 몇 번 봤는데, 평균은 이제 총점을 인원수로 나누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혼합물 농도 구할 때 가중평균이라는 거 있어요. 가중평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이제 A% 농도와 B% 농도를 Xg과 Yg을 섞었을 때 이런 거죠. A% 농도, B% 농도를 Xg과 Yg 섞었을 때, 그럴 때 우린 이거를 이렇게 표시된 적이 기억납니다. X 플러스 X분의 이것의 A 플러스 X 플러스 Y분의 Y 곱하기 B가 나오죠. 이것이 이제 혼합물의 농도였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각각 가중치고 이 가중치합은 1이 된다. 그러니까 그 비중, 이게 바로 가중평이에요. 가중. 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냐, 그걸 고려한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이제 원래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 총점이죠. 총점. 별량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원리랑 이제 같은 원리가 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조금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 뭐 이런 식의 원리예요. 이 농도로 해석하는 똑같은 원리가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뭐 80점과 90점이 있다면 80점을 맞은 학생이 10명이고 90점 맞은 학생이 40점이다. 그럼 평균이 얼마냐? 자, 80점이 10명이고 90점이 40명이면 평균이 얼마냐? 물론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지? 이거 총점 80 곱하기 10, 90 곱하기 40 한 다음에 전체 인원 50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까 말한 가중치 원리가 들어가면 이게 40과 10이기 때문에 이것이 차지한 비중은 이것은 5분의 1이죠. 5분의 1. 5분의 1 곱하기 80이고, 다음에 5분의 4 곱하기 90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가중치는 이걸 더하면 5분의 4 곱하기 9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것과 이거 합은 1이죠. 이게 가중치라 했어요. 자, 5분의 1에 80점, 5분의 4에 90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바로 이제 이 전체 평균이 나오는 거죠. 평균 구하는 공식과 똑같아요. 근데 이것은 앞에서 봤던 이런 혼합물의 농도랑 또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자료 해석 가서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강조를 했어요. 자, 해볼까요? 한번 다음 봅시다.
이건 뭐 가중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똑같기 때문에. 자, A, B, C, D 5명의 시험 평균 점수가 76점이라면 5명은 그러면 4명의 평균 점수가 74점이다. 그러면 마지막 그지? 2, 4, 2 마지막이 5명의 평균은 76점, 4명의 평균은 74점이라면 마지막 그지? 2라는 사람, 이 A, B, C, D, E라는 사람의 시험 점수를 구하라는 거야. 됐죠? 이 5명의 평균이 76점이라는 것은 이것은 총점은 이 총점을 구하면 이것은 5명 5 곱하기 76이 될 겁니다. 이걸 이제 5로 나누니까 76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총점이고, 그 다음 이제 4명의 총점은 어떻게 되죠? 4명의 총점 이것은 74 곱하기 4죠. 그지? 거기다 누구? 이제 마지막 2란 점수를 더하면 총점이 될 겁니다. 뭐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이건 총점. 그리고 4명의 평균이 74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 총점, 이 점수를 더하면 전체 총점이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이거 곱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빼주면 이제 2가 나오겠죠. 그렇게 구한 답은 이제 우리가 직접 구해보면 알다시피 답이 84점이 나옵니다. 84점. 자, 다음 문제 보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가중 평균에 대한 표준적인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학과 여자 40명 평균은 70점이고 남자 60명의 평균은 80점이다. 전체 평균을 가라. 아까 말한 총점을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하죠. 그거를 전체 100명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지? 이렇게 총점 40명, 70점, 60명, 80점, 이 100명으로 나눠주는 거야. 전체 100명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이게 더 생각이 쉽겠네요. 하지만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요 70점의 가중치는 100분의 40이기 때문에 이것은 10분의 4 곱하기 70점 이렇게. 다음에 이것은 10분의 6 곱하기 80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10분의 4 이 가중치, 70점의 가중치 이거. 그럼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암산으로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약분되기 때문에 이것은 4, 7이 28에 플러스 6, 8에 48이 되네요. 그지? 그래서 이것은 76점이 되겠네요. 76점. 4, 5, 6, 76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중 평균에 관한 내용을 이용하면 좀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거꾸로 구하면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평균이 거꾸로 76점이 주어지고, 요걸 구하라. 이걸 x로 놨을 때, 이게 60명의 평균이 얼마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잖아. 60명의 평균이 얼마냐? 단 이때 전체 평균은 얼마다? 바로 76점에다 주어진다면, 아까랑 똑같이 구하는 거야. 이게 주어지고, 이게 안 주어졌을 때. 자, 똑같죠? 이것은 10분의 4에 곱하기 70. 다음에 플러스. 자, 이것은, 이걸 좀 모르기 때문에 10분의 6 곱하기 x. 이게 얼마다? 이것이 76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구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거꾸로. 이것에서 이것. 그지? x를 모르는 상태에서 76. 거꾸로 주어진 상태에서 이거. 뭐 이것도 구할 수 있고, 이제 이것도 미지수로 나올 수 있겠죠. 어느 거나 미지수로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전체적인 흐름상 가중평균에 관한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런 식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조금 더 어렵네요. 그지? 어렵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도 가끔 보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데, 이런 얘기예요. 1학년은 50명, 2학년은 20명, 3학년은 30명인 학교에서 수학 과목의 2학년 평균이 2학년은 1학년의 평균보다 10점이 높고 3학년의 평균은 1학년의 평균 2배보다 30점이 낮고 2학년의 평균 점수보다 30점이 높다. 수학 과목에 대한 전체 학생들의 평균 점수는, 자, 1학년의 평균을 일단 x로 봐. 여기서 전체 학생의 평균 점수를 구하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2학년은 1학년 평균 점수의 10점, 2학년은 1학년 평균 점수의 10점이 높으니까 이것이 x 플러스 10이 되는 겁니다. 특히 3학년은 1학년 평균 점수의 2배보다 30점이 낮고 그러니까 2x죠. 2x보다 30점이 낮고, 그리고 2학년 평균수보다 10점이 높다. 그러니까 2학년 평균수가 이거니까 이거보다 10점이 높다. 그러니까 이것은 x 플러스 20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x가를 구할 수 있죠. x가를 구하면 여기서 이제 2x랑 x이기 때문에 x를 넘기면 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넘기면 이것은 50 되겠죠, 50. 그래서 x가 50이 나와요. 자, x가 50이 나오면, 자, 이것은 50점, 그리고 이것은 60점, 이것은 10점이죠. 여기 x 플러스이기 때문에 50, 60, 70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은 전체로 보면 1학년은 50명, 50명. 2학년은 20명, 2학년 20명이죠. 그 다음에 3학년 이것은 30명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가 이것이 100명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체 총점을 곱하고 이걸 또 가중평균 해도 되는데 이 정도 뭐 그냥 총점을 곱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전체가 100이기 때문에 총점을 곱한 거 갖고 100으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 이제 2500에서 100으로 나누니까 25. 이건 6이 12, 1200. 그래서 100으로 나누니까 12. 그건 73, 2100, 100으로 나누니까 21이 되겠네요. 요거만 더하면 되겠네요. 그치? 20, 30, 40, 50, 58점이 됩니까? 58점이 대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내용 자체가 50대, 20대, 30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일종의 가중 평균 값과 마찬가지 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평균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되니까 아마 그지 조금 시간이 걸려서라도 풀 수는 있으라 봐요. 자, 다음 한 문제만 더 봅시다. 이것이 이제 거꾸로 우리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거꾸로 물어본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말고 이제 5번을 먼저 보는 게 나왔습니다. 5번 좀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거꾸로 이제 B를 물어보는 겁니다. B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가중 평균에 관한 식으로 구해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어느 학년의 기말고사 전체 평균은 이것이 84점이다. 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각각 그지 82.5, 86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비로소 오른 것은 쉽지는 않을 텐데 한번 이제 원칙적인 풀이는 이제 이렇게 풀이하는 겁니다. 이때 B를 구했으니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를 x 대 y라고 봐. x, y 이렇게 x, y. 근데 지금 총점이 이거죠. 그리고 그때 평균이 이거잖아. 그래서 이 총점을 구하면 바로 남학생은 82.5점이고 남학생이 x잖아. 그래서 82.5x 플러스 86이기 때문에 86y가 될 겁니다. 총점이 이게.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면 전체가 84점이니까 84에 x 플러스 y랑 같아지죠.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남학생 전체 그리고 여학생 전체는 이것은 총점에 대한 총 인원수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아진다는 거. 근데 우리는 보통 알다시피 이렇게 x, y 관한 식이 바로 식이 하나라면 x, y 값을 못 구합니다. 단 x, y의 b를 구할 수 있는 거야. b. 그러니까 b가 어떻게 되건 이런 것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결국 이것을 양변을 뭐 쉽지 않겠지만 그지 이걸 84x, 84y를 이제 x, y를 묶어서 정리하면 이제 정리해 보세요. 정리하면 이것이 이제 3x 니콜 4y가 나와 4y. 근데 여기서 x, y이기 때문에 우리가 x 대 y의 b는 뭐죠? x, y b는 이 3x 4y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것은 바로 4대 3이 되는 거야. 여기 5 해놓고 이제 3대 4도 있으면 우리가 좀 혼동스러울 텐데 3과 4에 관한 건 이것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좋은 문제가 아니네요.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4x는 이제 4y는 3x가 나오죠. 4y는 3x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어서 앞에서 이거를 설명을 안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잠시 넘어간다면 우리가 이 가중평균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이거거든요. 가중평균.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이 80점과 80점 맞은 학생과 90점 맞은 학생이 이것이 10명과 40명이다. 그랬을 때 이때 이렇게 우리가 평균을 구했죠. 그럼 이 평균을 구해보면 알겠지만 아까 뭐랬어요? 80점, 90점을 맞은 학생이 각각 10명, 40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평균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구해보면 이제 이걸 약분시키면 5랑 8 약분시키면 5, 1, 5 그리고 5, 6, 30이 나오죠.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요건 5, 1, 5, 5, 1, 5 5, 8, 40, 18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구하면 이제 4, 1은 4, 4, 8이 30이니까
16 플러스 이것이 48에 32, 72가 나옵니까? 72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이걸 다시 한번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봅니다. 지금 아까 나왔던 원리를 잠깐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80점과 90점이라 했죠. 그리고 40점이라 했어요. 얘가 80점과 90점이 있어. 근데 이 B가 이게 1대4에 1대4. 그럼 이게 더 많죠. 많기 때문에 훨씬 답이 여기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그럼 1대4라면 요 간격이 말이죠. 요 간격이 거꾸로 보세요. 잘 보시면 이것이 거꾸로 이것이 이 B가 4대1로 나와준다는 거야. 이것을 역수비로 나온다는 겁니다. 반대비. 왜냐? 그래야지 이쪽에 더 가깝게 나올 거 아닙니까? 네. 80점과 90점이 10명과 40이 있다면 이게 가중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 더 가깝게 나오겠죠. 그 B가 거꾸로 여기서 보면 1대4라면 거꾸로 1대4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80점과 90점 사이가 이것이 10점인데 이것을 이렇게 1대4로 나누면 1대4로 나눈다는 것이 이것은 5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5분의 1. 이게 5분의 1로 나오면 2가 되거든. 그래서 90에서 2를 빼거나 80에서 88을 더하면 그래서 90에서 2를 빼면 90에서 2를 빼면 88점이 나오죠. 그냥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답은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여기서 80과 90이 나오는데 이 간격이 10인데 이걸 얼마 이거를 1대4로 나눈다는 거야. 이게 1과 4이기 때문에 거꾸로 1대4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80점을 1대4로 나누니까 이것은 2와 8로 나누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8을 더하거나 1을 빼는 거야. 그럼 답이 88점이 나오잖아. 이런 식의 원리가 항상 가중치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단 이게 분수가 나오면 별 의미가 없겠, 조금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그렇더라도 모두 성립하는 거야. 자, 이게 왜 왔냐면 그래서 우리가 보자는 거죠. 이걸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다 지우서라도 보면 여기가 이제 82점이고 82.5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86점이 나오죠. 86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과 이것의 평균이 지금 평균이 지금 84점이 나왔잖아요. 84점. 그럼 평균이 84점이 나왔다면 요 길이는 얼마냐? 요 길이와 요 길이 비해 역수비가 속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건 2가 나왔죠. 2. 그럼 여기서부터 이것 빼면 뭐가 나오죠? 이것은 바로 1.5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1.5가 2라면 거꾸로 이것이 2대 1.5가 되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크로스로 간다고. 이게 2대 1.5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 정수비로 나누니까 이것은 4대 3이 되는 거죠. 4대 3. 그래서 아까 이제 3대 4가 있더라도 고르지 않고 4대 3을 고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어떤 일종의 비례배분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비례배분. 이 비례배분. 비례하는 배분이 된다는 거죠. 전체를 비례배분에 들어간다. 그런 식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우리가 조금만 더 아까처럼 그런 식의 내용을 관찰해서 구한다면 이것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구할 필요 없는 의외로 이런 식의 어떤 가중평균이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주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다음 문제도 지금 일단 여기서는 이 문제가 끝났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오는 어떤 평균 가중평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꽤 정확하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 이제 기타 평균에 관한 문제 77페이지부터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